안녕하세요. 저희는 기. 자이입니다. 아입니다. 아, 와. 네, 저희가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는데요.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달의 소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딱히 쇼핑하는 건 없고, 진짜 먹을 거를 꾸준히 많이 산 것 같아요. 장을 한 네다섯 번은 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지금 룸메이트하고 살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나눠서 쓰는 관계로 장을 자주 봅니다. 한 번에 많이 볼 음. 수 없어서. 원래 혼자 살 때는 장을 한 번 볼 때마다 한가득 사가지고 친구가 막 같이 올려다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장을 보고 나면 몸이 아팠어요. 그거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까지 그 장 본 거를 막 몇 번씩 옮기느라 다음날 그 육통이 올 정도였는데 이제 룸메이트와 살면서 조금씩 자주 유러피안 스타일로 장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또 저는 조금씩 본다고 하는데 또 조금 사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장을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찹쌀떡 그리고 냉동 감자튀김입니다. 제가 찹쌀떡을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하나는 하얀색이고 하나는 갈색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먹어봤는데 하얀색은 진짜 그냥 우리 막 모찌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팥시루가 들어있는 찹쌀떡이고 그 갈색 콩고물이 묻은 거는 무슨 호박 찹쌀떡이라 그래가지고 호박으로 그 반죽을 만들고 그 안에 팥시루에 아몬드나 이런 호박씨 같은 견과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가 많이 들어간 게 맛있더라고요. 원래 음식 고를 때도 칼로리가 높은 게 맛있잖아요. 칼로리가 맛이에요. 찹쌀떡도 뭐 필링에 뭐가 잔뜩 들어간 게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냉동 감자튀김을 샀는데 이것도 제가 너무 그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온라인에서 무슨 진짜 맛있는 냉동 감자튀김 브랜드라면서 봤어요. 제가 그 사진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트에 가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산 김에 소스도 샀는데 저는 원래 아이올리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감자튀김을. 근데 아이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렌치하고 케찹을 샀습니다. 그래서 음. 한번 열심히 에어프라이어로 튀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소비는 사실 비행기표하고 숙소 비용인데요. 이거 제가 즐겁게 결제하지 않고 눈물을 머금고 결제를 했는데 제가 이게 학회를 가야 돼서 학회를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표와 숙소 비용을 진짜 너무 많이 비싸게 지불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스턴으로 학회를 가는데요. 이게 보스턴 물가가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정말 보스턴 무서운 동네예요. 이거를 사느라 다른 걸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기억에 남는 소비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찹쌀떡은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잘 한국 모르겠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 한국 브랜드로 나왔는데 한국에서 만든 건지를 모르겠네요. 음. 근데 한국 맛이 났어요. 한국 스타일, 한국 맛. 아, 다음에 제가 마트에 또 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자튀김 원산지. 브랜드 알려주세요. 감자튀김 브랜드는 너무 궁금해요. 이게 뭐냐면 오레 아이다, 하인즈 엑스트라, 크리스피, 패스트푸드, 프라이즈, 감자튀김 이름만 들어도 이거입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엑스트라 크리스피래. 네. 하이, 그리고 여기 하이, 하인즈 아, 케찹과 즐기세요라고 써있거든요. 아, 어, 우와. 이게 꼭 굉장히, 사먹어봐야겠어요. 이게 굉장히 붐업이 돼 있어서 저도 사 어, 먹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세요? 에어프라이어 아니면은 네. 저 에어프라이어요. 음, 아, 냉동입니다, 얘는. 냉동이어서 그냥 바로 한 10분이 채 안 되게 조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뜨거운 온도로. 저도 미국에 와서 감자튀김 엄청 많이 사 먹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 맛있는 걸 지금 못 찾아가지고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보겠어. 최고의 냉동 감튀를 찾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꼭 아, 봤는데. 저는 신발 산 게 가장 큰 소비인데요. 왔어요. 며칠 전에 사서 왔고, 제가 산 게 에샤페, 휠라의 에샤페라는 건데, 에샤페가 원래 버전 1이 있거든요. 작년에 엄청 음, 인기였어요. 이거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려놨는데, 방금 추가한 이 사진이 버전 1이에요. 에샤페 실버문 컬러인데,
왜 유명했냐면 이렇게 막 신구를 한다고 사람들이 신구를 오,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운동화라고 해서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막 품절 대란이었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실버문이 인기였다가 최근에는 초코가 또 인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버전 1 나왔을 땐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버전 2가 나온다는 거예요. 버전 2가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이 검정색 레이스가 돼 있는 이거고 이걸 보자마자 그냥 꽂힌 거예요. 그냥. 제가 운동화를 막 오, 비싼 걸 안 신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힐라가 뭐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아니지만서도 대각선 레이스가 너무 특이해 보여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오픈런 대기 타고 결제했고요, 목요일에. 그리고 이거 그날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이렇게 사이즈 다 품절됐고 지금 들어가면 그냥 싹 다 품절이에요. 그래서 샀고 어제 왔습니다. 제가 여자치고는 발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 끈이 생각보다 가늘어요. 그래서 저거를 조금 예쁘게 신으려면 끈을 좀 통통한 걸로 다시 사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저는 저거는 끈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근데 끈은 테무에서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걸 샀어요. 이렇게 근데 비싼 신발은 세 번째로 사봐요. 인생에서. 처음 거는 나이키에서 비너스랑 콜라보한 거였는데 이거는 미국의 한국의 크림 같은 사이트에서 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남친과 커플 운동화 산다고 샀고요.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 여백에다가 신구를 하시는 건가요? 추가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백이 좀 애매해 보여서 저도 되게 걱정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신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 막 뭘 이렇게 달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멋쟁이에요, 신발이. 그래서 저는 주는 옷 입는 것 같은 패션의 소유자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쟁이 신발이어가지고. 제가 그 동생이 이런 패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 이제 뭐 약속을 나갈 때나 이러면 컨퍼를 받거든요.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동생에게 제 패션을 평가해 달라고 했어요. 평상시 패션을. 그런데 제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엄마가 시장에서 사다 준 옷을 입는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어.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너무 멋쟁이 패션이어가지고 지금 이 소비들이 아닙니다. 이게 헤일리 비버가 그 협찬받아서 처음에 홍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드러나려면 짧은 쇼츠나 레깅스나 그런 걸 입어야 되거든요. 이 대각선이 제대로 드러나려면. 네.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 동생도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거 나 꽂혔는데 어때라고 물어봤더니 딱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 언니, 이거 짧은 거 입어야 잘 드러나는 스타일이다. 근데 괜찮겠냐 해서 저는 이제 주로 긴 걸 입는데 그래서 사지 않을까 했다가 그 다음날도 계속 생각나길래 그냥 사는 걸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저번 달에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었는데 인사동에서 했거든요. 인사동에 그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아이디어스에서 한 오프라인 상점이 거기에 있어요. 소담성이라고. 그냥 거길 구경 갔는데 이 그립톡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그냥 냅다 샀습니다. 그립톡은 저한테는 소모품이어서 그냥 싼 걸로 사거든요. 근데 이게 할인을 받아서 8,000원인가 했는데 저한테는 비싼 가격인데 그냥 샀어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2월달 굉장히 충동적으로 샀네요. 그냥 샀다는 말을 지금 두 번째 연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아주 좀 계절감은 떨어지지만 잘 쓰고 있고 이 와인은 회식 때 먹은 거거든요. 보스가 저한테 와인 하나 시키라고 해서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을 보고 그냥 시켰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라피스 루나 진판델이라는 건데 거기서 시켰을 때 6만 얼마였는데 찾아보니까 3만 얼마에 살 수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장사죠. 하긴 근데 거기선 잔도 막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파는 데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고 싶은 목록이. 파는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청바지, 이거는 여러분 자기님들께 살말을 결제를 받고자 넣은 바지인데, 아니, 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이게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음. 첫 번째 거는 약간 제 부츠컷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츠컷은 네. 아니고 그냥 와이드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가 오. 결제를 아, 그, 받으려고 여러분께.
근데 이 사선 재봉이 있기에 부츠컷 같은 효과를 내는 와이드 팬츠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기능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타 아, 2피. 근데, 저는 와, 시장에서 사다 주는 패션의 소유자여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 아까 홍걸자기님이 뭐라고 했더라? 패션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발언의 무게가 저 크게 실리지 그래서 않는 근데 상황입니다. 발언권 없으시대요. 저 기능적으로 그래서 접근한 거예요. 아, 이 기능적으로. 디자인이 오케이. 1타 2피다. 오케이, 음, 그리고 오케이. 뭔가 이 옷을 보고 그 다음에 로하 자기님이 이렇게 로하 자기님의 상체를 여기다가 붙여서 상상해 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음. 오늘 네, 바로 이 위에 사야겠다. 스웨터나 니트를 입고 그냥 걸어 나오는 로하 자기님의 모습이 그냥 눈앞에 음. 선명하다. 오케이. 뭔가 사겠습니다. 신발도 새로 산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 모델이 신은 신발도? 뭔가 흰색이라서. 약간 흰색이고, 그쵸. 네, 오늘 운명인 것 바로 아주 같아요. 좋아요. 사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지도 사선인데 신발도 사선이다. 맞아. 아니, 그래서 나도 그 생각 제가 정말 있어요. 그 그 사선에 최근에 미치하다.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왜 이렇게 사선에 꽂혔냐고 그 친구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운동화랑 바지 둘 다 보여줬는데. 근데 너무 줏대 있고 좋아요. 한동안 이렇게 사선으로 라인 떨어지는 청바지가 엄청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게 착시 효과로 해서 다리가 얇아 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잘못 디자인된 거는 오히려 약간 허벅지가 좀 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못 사고 있었는데 근데 뭐 요즘은 반품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사보고 맞아요. 싶다. 근데 한번 저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허벅지가 부각되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허벅지 둘레는 건강의 표식이에요. 네. 허벅지가 제가 맞다. 얼마 전에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허벅지 둘레는 이게 순수 지방이든 근육이든 굵은 게 장땡이라는 의학계의 그런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 전에 건강을 과시하는 이 패션으로 추천합니다. 전에 홍걸 자기님이 이제 집에 놀러 갔을 때 하체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진짜 진지한 눈빛으로 허벅지가 제3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맞습니다. 진짜 그 말을 믿고 진짜 이제 그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인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고 근데 갑자기 허벅지가 제3의 심장이고 제2의 심장은 종아리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딱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장 너는 제3의 심장이 튼튼한 거라고 엄청 또 이렇게 칭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그녀가 말하는 게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어요. 아, 근데 저도 들은 적은 있어요. 막 그 허벅지 둘레가 다산이나 건강의 상징. 왜냐면 옛날에 그런 비너스상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풍만했잖아요, 어, 몸매들이. 어, 근데 그 어. 시절에는 다산과 건강이 굉장히 매력의 큰 밀접함이죠. 지표였을 거란 말이죠. 어, 어. 그래서 그 시대의 아름다움이 그런 식으로 표상이 됐다라고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굵을수록 당뇨에서 안전해진대요. 아, 그래요? 음, 네, 어, 왜냐면 허벅지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해서 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제일 음, 큰 근육이라서 허벅지만 음, 잡아도 음. 아. 네, 큰 중요하다고 물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허벅지 틈 만들기? 막 그런 게 아,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허벅지를 꽉 닫아줘야지. 허벅지가 비면은 큰일 납니다. 다음 거는 핫초코인데요. 이거 어제도 먹었는데 한 잔에 칼로리가 32인가? 그렇고 당분이 1g 들어있다고 해서 쿠팡에서 샀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냥 핫초코 같아요. 막 엄청 진한 그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되지만 맛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독거미 키보드를 샀는데요. 키보드 뭐예요? 모델 이름이에요. 그냥 키보드 이름이 독거미예요. 이 독거미 키보드가 가성비 키보드로 굉장히 유명하고 원래 78키인가부터 나왔거든요. 인서트 딜리트부터의 키는 없는 버전. 본 영역만 있는 키보드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87키로 나오고 아니 음, 78이 아니라 87키로 나오고 99키로 나온 다음에 이번에 풀 배열이 나왔어요. 옆에 그 방향키까지 이번에 샀는데 이것도 오픈런해서 온라인으로 샀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한 30초 1분 만에 매진됐어요. 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경해축으로 샀고 화이트로 샀습니다. 음. 키보드는 이거 키캡을 갈아 끼우려면 뒷판색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로 샀고 경해축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보글보글한 느낌이.
엄청 많이 샀네요, 2월에. ASMR 특집으로 보글보글, 아, 근데 보글보글은 진짜 보글보글을 가능할 듯. 네, 네. 녹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이크가 사람 목소리를 주로 잡기는 하는데 아마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적으면서 이렇게 많이 샀으니 소비를 덜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실리콘 귀걸이는 제가 귀가 자꾸 막혀서 이것도 그냥 쿠팡에서 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길고 마지막으로 다이소 전자레인지 찜기는 만두 쪄먹으려고 샀습니다. 원래는 그냥 그릇에 물 담고 랩도 씌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해먹으니까 밑에는 다 말라붙고 그랬었는데 찜기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는 엄청난 것들을 많이 샀는데, 이번 달에는 별걸 안 샀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뭘 샀는지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생각해보면 그냥 소비라기보다는 필요한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뭘 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옷을 좀 안 사려고 하는데 옷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루아자기가 청바지를 살까 말까 할 때 한마디를 보탤까 말까 하다가 제 순서가 돌아오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바지나 바지는 사실은 반품이 된다면 사셔도 됩니다. 입어봐야 돼요. 그 사진만 봐서 진짜 맞아요. 몰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입어봐야 돼서 반품이 된다면 사시고 입어보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옷을 사면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온라인에서 잘 안 사고 그래서 스파 브랜드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사게 되는데 가서 입어볼 수 있으니까 되게 간만에 온라인에서 옷을 샀어요. 시티브리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뭐 브랜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링클 프리 들어, 셔츠를 샀습니다.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 셔츠 되게 괜찮다고. 근데 음. 저는 배송 왔을 때 제가 기대한 것만큼 좋진 않았어요. 근데 또 어,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가격에 이 퀄리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음, 했어요. 안 비쌌거든요. 셔츠 두 개에 8만 원을 안 했어요. 7만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싼 거잖아요. 셔츠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 약간 특가처럼 그렇게 두 개를 세트해서 산 거예요. 하나만 사면 아마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 하는데 두 개를 7만 원 후반대였어요. 8만 원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네. 팔아서 제가 그래. 지금 공홈에서 봤는데 지금 네. 10% 할인해서 71,100원이에요. 아, 한 벌에. 그럼 나 잘 샀네요. 정말 잘 그래서 사셨네요. 저 두 개에 오, 저는 7만 원 후반대에 샀으니까. 링클 풀이라서 샀고, 거기 이제 이 브랜드가 이 링클 풀이 셔츠를 약간 몇 년째 히트 상품으로 팔고 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이렇게 판지. 그래서 계절 시작할 때나 뭐 계절 끝날 때 정도에 두 개 세트 뭐라 그러죠?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프로모션에 또 혹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림질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다려 입게 되는데 사실 셔츠는 다려 입어야 예쁘니까 그래서 사봤습니다. 무슨 색 사셨어요? 네이비랑 회색이요. 원래 오, 거기 보면 인기 색깔이 있어요. 하얀색이 1등이고, 그리고 보통은 뭐 스카이 블루 뭐 이런 색깔도 있잖아요. 뭐 그렇겠죠. 블루, 핑크 이런 색깔이 되게 있는데, 일단 흰색은 있고, 흰색은 있으니까 되게 안 사도 될 것 같고, 무슨 색을 살까 했는데, 제 그런 파스텔 계통이 잘 안 어울려가지고, 파스텔 계통 말고, 안 어울린다고 하지만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다른 거를 좀 특이한 거를 사보고 싶다. 좀 짙은 색깔 사보고 싶어가지고 샀고요. 회색은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리뷰 보면 회색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나는 예뻐 보였거든요. 말이 회색이지 그냥 뭐 약간 흰색이 좀 가까웠어요. 약간의 그냥 어, 회색 느낌만 도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오니까. 그래서 궁금한 음. 게 이게 링클풀이라는 단어를 이제 음, 입고 잘 안 구겨진다. 입었을 때 잘 안 구겨진다.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진짜 그냥 빨고 나서 다림질을 안 해도 된다. 음, 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 다인가요? 빨고 안 다려도 돼요. 정말 다림질 한 것처럼 되진 않아요. 되진 않는데, 한번 사실 스팀 같은 걸 하면 훨씬 예뻐지긴 하는데, 꼭 다려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어, 잘 안 구겨져. 면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폴리에스테르 이런 거가 이제 함량이 높아서 잘 안 구겨지는 아, 그런 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단독으로 입으면 다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받쳐 입고 이렇게 하니까 받쳐 입는 용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뭐 안 좋네요. 다려도 될 것 같아요. 잘 구겨지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었는데 그렇지만 진짜 이제 스팀도 일이에요. 엄청 막 강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싼 맛에 입을 만하다라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따가 또 우리 주제 얘기할 때도 얘기할 건데 제철 과일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 대저 짭짜리 토마토의 제철입니다. 이게 너무 어 맛있죠. 근데 이게 진짜 짧거든요, 제철이. 맞아요, 그 맞아요. 초봄에 뭐 한 달도 안 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그 저는 이제 지금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옆에 김해에 있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대저가. 그 대저라는 아, 동네에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에서 나는 토마토인데 보통 토마토보다 되게 작고 딱딱해요. 좀 딱딱하고 항상 이제 사서 보면 사람들이 덜 익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녹색이 많은데 원래 그런 애고 조금 두면 이제 조금 더 빨개져서 그렇게 먹으면 되게 단맛과 짠맛이 적절하게 조화된 단짠단짠의 토마토입니다. 혹시 저희 집 근처에 롯데마트 있는데, 거기서도 제철 과일을 이렇게 사전 예약 음, 주문을 해서 이제 가져오는데, 팔더라고요. 대저 짭짜리 음. 토마토. 사고 싶어요, 네, 저도. 이 대저 짭짜리 토마토가 마트에서 파는 거랑 예전에 이 원산지 음, 즉 음.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현정자님이 가지고 오셔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달랐어요. 맞아. 진짜 제가 태어나서 먹은 토마토 중에 제일 맛있어요. 로마에서 먹은 토마토보다 맛있어요. 그 벚꽃 구경한다고 남산에 올라갔을 때 맞아, 맞아, 맞아. 정상에서 맞아. 기억났습니다. 현정자기님이 이제 집에 갔다 본가에 갔다가 받아온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토마토라면서 나눠주셨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거의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맞아요. 레전드입니다. 혹시 그게 온라인 주문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마트에서 파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그 모친께서 엄마가 사는 과일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게 아, 과일이 정말 레전드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아빠가 일하시는 곳이 김해라 가지고 그쪽 밭에서 사실 때도 있고 하여튼 어, 엄마가 어디서 사시는지는 잘 모르는데 엄마가 주는 토마토가 훨씬 맛있고 제가 사는 것보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샀거든요. 제가 약간 이제 과일을 사는 곳이 있어가지고 좀 맛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샀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지만 엄마가 사는 거가 훨씬 맛있을 것 같아서 또 주문을 넣었습니다. 저희 엄마 잠깐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돌아오시면 토마토를 보내달라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드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 좀 뭐 나눠줄 수 있으면 넉넉하게 사셔서 저도 제가 공부할 좀 수 나눠줄게요. 있는지. 아니 뭐 이렇게 주문을 넣을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좀 나눠줄게요. 아유, 오면 감사합니다. 꼭 만나서 나눠줄. 이게 원래 엄마들이 다 카르텔이 있잖아요. 참기름, 들기름 카르텔, 그러니까 그 고춧가루. 카르텔. 이제 대저 짭짜리 토마토도 카르텔이 그래서 있는 거죠. 엄마 말을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맛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사도 엄마가 사오시는 게 질도 좋고 맛도 좋고 오래가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의 소비는 이 정도입니다. 운동자기님 차례인가요?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 정말 소비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소비를 정말 안 했더라고요, 이번 달에. 그래서 오, 생필품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산 것 중에 가장 맛있게 먹은 거는 그 저희 동네 이제 자랑인데 트레이더 조스라는 마트가 있어요. 미국 마트인데 거기에 포르투기스 도넛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다 해서 먹어봤는데 약간 그 한국에 있는 그 노티드 도넛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어, 노티드 도넛 안에 있는 그 크림 대신에 여기 약간 누텔라 같은 게 발라져 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한 개 이상 먹으면 약간 당뇨병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자제하고 하나씩 먹었었고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 먹었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갑자기 그 화이트 하임을 얼려 먹는 거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아, 한국마트에 맛있죠. 가서 화이트 하임을 잔뜩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게 이제 약간 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걸 이렇게 꺼내 먹는 재미로 살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최근에 이제 좀 자제하고 있는 중이고 먹는 거 도넛은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게 그냥 냉동 도넛인데 한 박스에 네 개가 그냥 들어있거든요. 뭐 비닐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박스를 열어서 그 박스에서 꺼내서 그냥 실온에 1시간 이상 놔두면 이게 신기하게 그 진짜 그 노티드 도넛처럼 되더라고요. 전혀 퍽퍽하지 오, 않고 전혀 뭐 막 딱딱하지도 않고 그래서 데워 그냥 해도 먹는 게 아니구나. 데워 먹으면 안 돼요. 데워 신기하네. 먹으면 그 안에 그럼 약간 누텔라 시원한가요? 아니, 아니, 시원하지. 그냥 상온에 놓으면 한 1시간 있으면 그냥 동네 도넛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동법을 보고서 이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내일 시간이 되면 마트에 가서 한 번 더 사와야겠다. 왜냐면 트레이더 조스는 매달 새로운 물품이 나오고
없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딱 가서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일 한번 갈까 지금 생각 중이고, 그리고 제가 소비한 것 중에서는 사실 컨텐츠 소비를 제일 많이 해서, 근데 이제 미국은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되게 나름 2월 달에 큰 빅 이벤트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어셔였고 재작년이 리한나였는데, 제가 둘 다 이제 하프타임 쇼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슈퍼볼만 보고 하프타임에 잠이 들어서 하프타임 쇼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기분 좋게 이제 슈퍼볼만 본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너가 제일 백인 남성과 가깝다. 백인 50대 남성들이 하프타임 쇼는 안 보고 그 슈퍼볼 그 풋볼 게임만 보는데 너가 그런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애들이 엄청 웃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하프타임 쇼를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본방으로 못 봤는데, 이번에 이제 캔드릭 라마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봐야겠다 하고, 캔들이 아마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번에 그래미 5개나 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너무 힙한 거예요. 그 모든 그 요소 하나하나가. 근데 이제 캔들릭 라마가 최근에 이제 드레이크와의 일종의 뭐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디스전을 벌이면서 되게 뭐 작년까지 엄청 핫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이제 그 결투심을 다지고 학교에 요즘 가고 있고 일을 나갈 때 이제 그걸 보고 힘을 내서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디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루에 한 3번씩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일 많이 한 소비는 사실 캔드릭 라마 공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넣어뒀습니다. 예매하기 엄청 빡세지 않아요? 슈퍼볼이요? 네. 아, 절대 그냥 가서는 못 보죠. 티켓이 엄청 비싸서 슈퍼볼 쇼는 만약에 보러 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맨 끝에서 봐도 거의 3,000불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티켓이. 그래서 저는 TV로 직접 보는 거, TV로. 생방송으로. 아, 직접 가서 볼 깜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오, 아니요, 아니요.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유튜브로 아, 시청했어요. 오케이. 직접 가서 어, 보는 게 저의 작은 꿈이긴 한데, 근데 같이 가서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풋볼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제 네. 생각에는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친구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래야 돼. 친구를 너무 잘 사귀어서, 그럼 제가 예전에 온라인에서 그 슈퍼볼 관객들한테 얼마 주고 왔냐, 이거 묻는 쇼츠를 봤어요. 근데 막 사람들 진짜 돈 엄청 많이 쓰고 가더라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아, 나 공짜로 왔어. 나 친구가 응, 데리고 응. 왔어.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를 잘 사귀시다. 영원히 못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저는 근데 TV로 봐도 좋습니다. TV로 봐도 네, 잘 보이고 TV로 좋았어요. 보면, 네, 더 잘 보이고 되감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올해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랑 캔사스 시티가 둘이 붙었는데, 캔사스 시티가 작년 우승팀인데 올해 정말 이렇게 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졌거든요. 그래서 캔드릭 음. 라마가 그 공연을 하면서 뛴 거리가 캔자스가 뛴 거리보다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잔인하게, 그래서 너뭐 캔드릭 라마가 훨씬 더 많이 뛰었다 막 이런 식으로 밈을 만드는 걸 보고서 진짜 역시 사람이 체력이 있어야지 디스전도 그렇게 하고 하는구나. 또 다시 한번 그 체력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힙하게 그 이제 드레이크 디스 전이니까 드레이크 전 여친 2명을 초대해가지고 공연에 세우더라고요.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미국 아메리카는 다르구나. 그래서 전 여친 이제 한 명이 이제 시자라는 R&B 가수고 한 명이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인데, 공연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성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저렇게 라는 또 깨달음을 얻고, 아주 그 힙함에 압도되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지, 저 진짜 보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복수하려면 제가 또 하나 느낀 점은 복수. 사람이 좀 치밀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기억력에 기대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분노 일기를 쓰거든요. 저를 보통 화나게 한 감사 일기도 일기를 아니고. 일들을, 뭐 일기를 쓰진 않지 아니요, 않아요? 저는 분노 데스노트야? 일기를 써요. 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 분노 일기를 써서 누가 저를 어떻게 화나게 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드릭 라마가 얼마 전에 온라인에 사진이 돌았는데 UCLA인가? 어디에서 심리학 과정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그거를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거를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심리학을 배워서 디스를 잘 한다. 디스를 하기 위해 심리학을 배운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느낀 점은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멋지게 복수하겠다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음, 복수의 순간을 위해 철저하게 나를 준비하고 복수의 내용을 잘 다듬어서 그 순간이 오면 준비된 자로서 그 기회를 잡는 것. 그래서 근데 진짜 우리 모두 분노일기 너무, 분노 일기를 씁시다. 근데 분노 분노일기 너무 일기. 신박하네요. 정말. 상상도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저 화나게 하지 마세요. 저 안 참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올라갔나요? 분노일기에. 지금은 일단 한 명입니다. 어, 네. 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 상사들에 대한 이야기 써가지고 책으로 내면 잘 팔릴 아, 거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맞아요, 맞아요. 거의 그거랑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분노일기가? 이거 진짜 유출되면 큰일 납니다. 아, 음, 그리고 그 저번 달에 동동자기가 추천해주신 그 음. 민음사 인력 저 샀습니다. 오, 와,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알림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침 9시에 맞아요. 알림 오게 설정해놨는데, 알림이 안 와서 약간 몰아쓰고 있긴 한데,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거를 왜 했지? 라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좋아서 만족한 소비입니다. 네네. 아주 기쁩니다. 저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다,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음식입니다. 음식에 관해서 뭐 가장 맛있게 먹는 거,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해 먹는 거 여러 그냥 제한을 두지 않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음. 가져볼 거예요. 옹걸님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먼저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초밥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에서 먹은 가장 마지막 음식이 초밥이었는데요. 심지어 이것도 어떤 식으로 먹었냐면, 그냥 뭐 마지막 저녁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새벽에 한 2시쯤에, 아, 내가 이대로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이 생각으로 주문을 해서 배달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고, 제가 사실 생선의 신동 출신이거든요. 돌 지난 무렵에 이제 고모가 계신 울산으로 놀러 갔을 때 제가 그 생선회를 거의 2인분 이상 먹었다고 합니다. 생선회 신동으로서 초밥이랑 해산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음,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최후의 만찬으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랭셉이라고 태국 음식이 있어요. 이게 뭐 국물이 적은 감자탕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아로마가 더 많은 음, 그리고 음, 되게 매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먹었는데도 가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언젠가 다시 먹고 싶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먹는 거는 사실 파스타, 그리고 라오깐마라고 그 중국 향신료가 있어요. 아, 약간 중국 칠리 소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저는 라오깐마를 넣어서 뭐든지 볶으면은 먹을만해지기 때문에 라오깐마를 정말 많이 먹었고요. 그다음에 바나나도 항상 집에 떨어지지 않게 사놓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눈밑 떨림 같은 게 심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마그네슘 부족이래요. 그래서 바나나를 한두 개씩 하루에 한두 개씩 꼭 먹고 있고 땅콩 버터도 항상 집에 있어요. 이것도 뭐 건강에도 좋고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땅콩 버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게 왜 맛있다고 느끼는지 몰라서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딸기나 포도잼이랑 땅콩 버터 같이 이렇게 회오리로 섞여 돼 있는 거.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잼만 먹었어요. 하지만 다행이었던 점은 땅콩버터만 먹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균일하게 소모가 됐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감자칩 중에 솔트 앤 비니거라고 소금이랑 식초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진짜 자극적인데 이것도 이게 뭐야 하고 안 먹었는데 올해 들어서 어쩌다가 한 번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걸 먹는데 이거를 빈속에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이게 이게 진짜 좀 자극적이긴 하구나.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또 먹은 것 중에 진짜 맛있었던 게 소막창구이. 이거를 제가 다이어트 끝난 친구랑 가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막 엄청 달콤한 거예요, 이게. 달콤? 씹을수록 막 감칠맛이 나고 그 감칠맛 나는 단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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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진짜 막창이 그런 부속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무서워. 그리고 이제 소맥이랑 먹었는데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약간 살아서 다행이다. 한국인이어서 다행이다.
근데 이거 듣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배고파졌어. 어떡하지? 저 진짜 지금 침샘이 지금 아주 제대로 활성화됐어요, 지금. 그 솔트 앤 비니거 저게 원래 네. 영국 사람들이 프라이즈 먹을 때 감자칩 먹을 때 비니거를 뿌려서 먹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혹시 나중에 프라이즈 사셨으니까 감자튀김 사셨으니까 그걸 튀긴 다음에 소금과 비니거를 쳐서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식초를 어느 정도로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식초를 그냥 옆에 그러니까 일단 옆에다 그냥 부어두고 이거를 다 감자튀김에 붓지 말고 좀 찍어서 이렇게 먹어보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저 진짜 내일 당장 해 먹습니다. 저도 맛있습니다. 그 이거를 한국 식초 말고 미국에 비니거. 파는 하인즈 식초가 있어요. 그런 약간 거. 흑식초 같이 생긴? 제 친구가 저 영국에 놀러 갔을 때 이 친구는 바르셀로나에서 교환학생하고 있었는데 너무 막 자연스럽게 식초를 찍어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뭔가 세련돼 보여서 따라했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고 항상 피쉬앤칩스를 먹으러 가면 항상 식초를 따로 줬었던 것 같아요. 파이브 가이즈 그 식당에 가도 식초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자튀김을 생각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찍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맛있어요. 네, 제가 반드시 해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해 먹는 메뉴도 있는데요. 앞에 바나나랑 땅콩버터 말했잖아요. 바나나 땅콩버터 토스트를 또 자주 해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으면은 그 토스트 한 장에다가 땅콩버터 깔고 바나나 하나 슬라이스해서 올리고 가끔 그 시나몬 파우더 뿌려서 먹으면 사실 빵 한 장이잖아요. 바나나 하나에. 근데 이렇게 먹으면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이 조합으로 먹으면. 그리고 뭔가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아침으로 가끔 이렇게 먹고 또 제가 한인마트에서 명란젓을 샀어요. 명란 파스타를 아주 맹렬하게 해 먹었습니다. 그냥 면을 삶고 거기다가 이제 버터하고 명란을 넣어서 비비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고깃집 된장찌개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제가 따라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자극적이고. 그래서 비율은 된장 둘, 쌈장 하나,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하나, 소고기 다시다 0.5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채소하고 뭐 가끔 고기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두부만 넣을 때도 있고 참치캔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또 중국 친구한테 배웠어요. 간편 밀크티인데 우유에다가 액상차를 1대1 비율로 섞으면 되게 향긋하면서 깔끔한 밀크티가 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차는 사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한국도 막 티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섞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밀크티 파우더로 되면 좀 텁텁한데 얘는 되게 깔끔해요. 향이 살짝 음. 코끝을 스치는 느낌? 되게 맛있어가지고 액상차를 잔뜩 샀습니다. 이걸 하려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나열을 해봤는데 뭐 앞에 말한 거는 제외를 하고 보통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는 베이비슈 좋아해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이게 근데 일본의 어떤 브랜드 중에 진짜 큰 슈를 파는 게 있어요. 파파비어든가? 비어드 파파예요. 비어드 비어드 파파. 파파라고. 비어드 근데 그게 파파. 한국에도 들어왔었다가 잘 안 돼서 철수했었었고, 저도 어렸을 때 일본에 가면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약간 델리만두처럼 냄새부터 정말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먹으면은 밖에는 뜨거운데 안에는 막 시원하고 약간 부드럽고 이것도 베이비슈와 다른 매력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류를 좀 좋아해요. 그리고 저의 소울푸드인 뼈해장국. 사실 감자탕도 좋아하는데 뼈해장국이 개인적으로 먹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뼈해장국도 좋아하고요. 말차 디저트도 진짜 좋아합니다. 말차 들어간 종류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한 거를 말해보자면은 약간 덜 익은 애플 망고? 그냥 직접적인 단맛보다 약간 그 향긋한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복숭아도 말랑 복숭아 말고 딱딱한 딱꼭. 복숭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딱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덜 익은 애플망고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단맛이 너무 세지 않으니까 음, 오히려 음. 향기가 느껴지는? 혹시 네. 바나나 덜 익은 거 좋아합니까? 저 약간 녹색 나는 바나나 좋아하거든요. 약간. 저도요. 저는 어. 근데 덜 익은 바나나 개인적으로 어. 즐기지 않는 이유가 덜 단 건 좋은데 저맥질? 진액 같은 식감이 세요. 덜 익은 바나나는. 저는 음, 그래가지고 덜 익은 바나나보다는 덜 익은 거랑 익은 거 사이 정도? 너무 이제 덜 익으면 약간 그 그, 점액, 그렇게 점액질 있는 거는 정말 정말 초록
초록색인 거고. 반 정도 초록색인 거. 반 정도 음, 초록색이었을 때 그게 느껴져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애플망고 살짝 덜 익은 거 추천합니다. 바나나에 반점 생기면 안 먹는데. 저도. 그게 반점 생기면은 바나나 브레드나 밀크쉐이크를 하면은 맞아요, 맛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먹으면은 조금 기분이 슬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팀호환을 진짜 좋아한대요. 팀호환이라고 홍콩식 딤섬. 딤섬 가게인데 홍콩에 갔을 때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한국 지점도 다 맛있어요. 진짜 팀호환은 어, 음, 언제 어디서 먹어도 맛있고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일 많이 간 데가 잠실점이에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 서울 롯데월드 있는 잠실점의 티모아는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가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운 좋게 비어 있을 때 가시면은 그 창가에서 롯데월드 안을 볼 수가 있어요. 모노레일 지나가고 막 그 실내를 볼 수 있거든요. 창가에서 식사를 하시면은 진짜 재밌는 뷰를 즐기시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은 탕수육은 비추합니다. 탕수육은 진짜 별로였어요. 홍콩 식당인데 갑자기 한국 탕수육을 넣으니까 이도저도 아닌 느낌? 그래서 탕수육은 비추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음식은 별로 없는데요. 그런 먹방을 가끔씩 엄청 본단 말이에요. 그런 날것이 엄청 꾸준하게 유행템인데 먹방계에서 생간을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생간을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뭐 순대도 먹고 선지도 먹기 때문에 뭐 생강도 맛있겠지. 왜냐면 익힌 간은 많이 먹어봤어요. 그러고 먹었는데 진짜 피 비린내가 저는 너무 느껴져가지고 저는 생간을 안 좋아한다는 거 깨달았고요. 대창도 별로 안 좋아해요. 대창이 또 먹방계의 진짜 황금 아이템인데 볼 때는 진짜 너무 쾌감이 느껴지고 너무 좋은데 저는 그 대창덮밥 조리된 것도 한 개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한 입 먹으면 이미 너무 기름져. 대창은 어떻게 조리해도 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막창이랑 그리고 대창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막창은 너무 아까 달라요. 일단 이 대창이 제가 알기로는 돼지 아닌가요? 몰라요. 소인가요? 소예요. 소? 소예요? 접니다. 그럼 정말 충격이네요. 아, 막창도 저는 소막창만 먹어봤는데 그 대창은 사실상 그 기름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곱창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곱하고 그 식감을 즐기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막창은 진짜 좀 고기 같아요. 막창은 씹을수록 감질맛이 나면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막창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 막창을 먹으러 갈 수 없어요. 진짜. 그리고 막창은 막 약간 그 부위가 장기만이어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뭐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조리하면 기름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막 먹었을 때 기름지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건포도를 진짜 안 좋아해요. 악마의 젖꼭지라고 하죠. 저도 안 저는 좋아해요. 건포도를 안 좋아하고 가끔씩 빵에 설명 없이 건포도가 들어있는 경우에 비매너.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고 그 건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건포도만도 사서 드시거나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건포도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의 최애 맛집을 또 뽑아봤는데 티모안 말고 제가 진짜 생각하는 맛집이라고 뽑은 1위는 김진목삼. 여기가 서촌에 있는 돼지고기 전문점인데 여기가 진짜 제가 원래 소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목살은 정말 맛있어요. 여기가 뭐 목살, 뭐 삼겹살, 항정살 이런 식으로 파는데 목살이 최고입니다. 여기 목살을 먹어야 돼요. 여기 가면은 직원분들이 육즙을 가둘 수 있게 잘 구워주시는데 그것도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오너분의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시고 그래서 그 고기가 늘 신선해요.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갔는데도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이게 서울에 유명한 고기 맛집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약간 맛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여기는 진짜 계속 맛있어요. 계속 맛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엄청 맛있어 밑반찬도 보여요. 얘기를 네. 하면서 전에 같이 가자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못 갔나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소개했던 식당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인왕산에 갔다가 너무 바람을 많이 받고 막 되게 힘들게 내려왔는데 이제 제 친구 중에서 광화문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다 이 식당을 가보라고 엄청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추운데 웨이팅을 6팀인가 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 한국에 갔을 때도 2번이가 갔었는데 아예 이제 리뉴얼을 해서 되게 더 넓고 되게 좋은
위치로 장소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 같이 파는 찌개류도 되게 맛있고 그 냉면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맛있긴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때 홍걸자기님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 때문에 항상 가면 홍걸자기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음. 이제 그래서 이제 홍걸자기님의 식당이 되어버린. 근데 진짜 꼭 한번 가야 돼요. 너무 맛있고 그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엄청난 맛집이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여기가 잘 맞아. 돼가지고 서촌 먹자골목에 1호점, 2호점이 있거든요. 근데 음, 늘 음, 웨이팅 음.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번호를 걸어두고 아, 빨리 빠진 대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맞아. 그냥 그래서 빨리 뛰어가시면 되고 네, 홍갈자기님이랑 너무 배고파서 기다리다 못해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 먹었어요. 너무 배고픈데 이걸 꼭 먹어야겠다는 집념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빵을 먹고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서 좀 충격받았었던 식당이긴 해요. 어. 진짜. 그리고 여기 제가 팁을 드리자면 1호점은 거의 막 3시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2호점이 더 빨리 오픈을 해요. 그래서 2호점에서 오픈런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게는 신림역 부근에 있는 춘천골 숯불 닭갈비인데요. 이게 직화로 굽는 닭갈비인데 굽는 건 직접 구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되게 저렴하고 맛있고 진짜 친절해요. 그래서 사실 음식만으로도 맛집으로 추천할 만한 곳인데 여기 직원분들이 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자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한 가게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관심을 요즘 가지고 언젠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 틱톡에서 알고리즘으로 우연히 목격한 음식인데 발룻이라고 부화 직전에 오리알을 삶은 음식인데요. 이게 한국도 곤달걀이라고 해서 부화 직전에 계란을 삶아서 먹잖아요. 비슷하게 부화 직전에 오리알을 먹는 풍습이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는 거를 보니까 이거 위에를 살짝 깨가지고 그 안에 국물을 먼저 마셔요. 근데 이 국물이 진짜 맛있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식초, 소금, 고추 같은 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는데 엄청 그냥 부드럽고 약간 삼계탕 맛이래요. 근데 이게 몸에도 좋다 하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너무 많이 말했는데 지금 네 여기까지입니다. 본달걀이라는 음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먹으면은 되게 맛있대요. 부화 직전이라는 건 어떻게 알죠? 알이? 몇 주 이렇게 일자로도 세고 주별로도 세더라고요. 아, 알 이제 낳고 나서 그리고 그냥 깨면은 일단 보입니다. 근데 진짜 중독성 있습니다. 그 발룻 먹방이 아주 중독성 있어요. 네. 제 차례인데요. 일단 최근에 제가 가장 맛있게 먹은 것은 송파에 일시코림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 동생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상견례를 했거든요. 12월에. 일식집이에요. 그래서 회랑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주인공은 이제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냥 그러고 다짐하고 갔고 튀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마음다짐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광어조림은 회를 거의 다 먹고 나왔어요. 약간 따뜻한 음식으로. 근데 제가 그 튀지 않겠다는 다짐을 저버리게 된 게 약간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입 딱 먹었는데 다들 이제 회에 지쳐가지고 조용해진 상태였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족의 이목이 다 저한테 집중되고 무슨 일이냐 해서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약간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무슨 생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블로그를 다 뒤져보고 결국 여기 전화를 했어요. 제가 12월 말에 저기서 정식을 먹었는데 거기 생선조림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다. 무슨 생선인지 알고 싶다 했는데 거기서 방어였던 것 같다라고 하셔서 방어조림이었던 걸로 이걸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주 먹는 거는 샐러드 파스타 진짜 자주 먹어요. 여기 보통 병아리콩 삶은 것도 잘 넣고 음, 볶은 찰수수 쿠팡에 팔거든요. 근데 진짜 크런치한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를 샐러드에 먹으면. 근데 그 볶은 찰수수를 그냥 차로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정말 정말 괜찮아요. 다 떨어져서 또 살 거예요. 되게 느낌이 좋으시다. 볶은 찰수스로 크런치한 식감. 약간 샐러드 이거 느낌이에요. 네.
아니, 이것도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주위에 이런 걸 되게 잘 아시는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너무 괜찮아서 저도 또 재구매했고, 이번에 또 재구매할 예정입니다. 사과 땅콩 버터 요거트는 제 동생이 추천해 준 건데, 1월에 거의 하루에 한 끼 이걸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질려서 안 해 먹었는데, 사과를 썰고, 땅콩 버터랑 요거트를 섞어서 뿌리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먹는 건데, 맛있더라고요. 그래놀라랑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 사는데 생선을 막 생물을 먹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생선이 좋다고는 해서 냉동 볼락을 많이 먹습니다. 볼락이 되게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맛있더라고요. 잘 해 먹는 거도 샐러드 파스타고 거의 진짜 2, 3일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토리묵을 만들어서 들깨 무침을 해 먹습니다. 이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도토리묵을.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엄마가 오실 때마다 도토리묵을 사다 주셨는데 어느 날 가루를 보여주시면서 이걸로 직접 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토리묵을. 그래서 해봤는데 진짜 쉬워요. 팔이 좀 아플 뿐이에요. 도토리묵 가루에 물을 좀 섞어서 한 7, 8분 정도 그냥 한 방향으로만 계속 저으면 그게 되게 꾸덕해지는데 그거를 한 4시간 정도 식히면 도토리묵이 됩니다. 들깨가루랑 뭐 간장, 김 해가지고 저 먹으면 맛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제육입니다. 제 소울푸드예요. 제육을 얘기하면 특히 남자분들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제육은 남자분들의 소울푸드여서 근데 저도 제육을 되게 좋아하고 제육을 좋아한다 그러면 따라오는 질문이 뭐 국물 많은 걸 좋아하냐, 뭐 고춧가루 베이스를 좋아하냐. 근데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육이면 다 좋아요. 비슷한 느낌의 닭갈비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잠봉 바게트를 되게 좋아해요. 질문이 저희 있습니다. 네네네. 닭갈비의 마지막에 우동사리를 볶으시나요? 밥을 볶으시나요? 우동사리는 그냥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밥을 볶아 먹어야죠. 음,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사실 닭갈비 이거 낙성대역 쪽에 한신의 춘천 닭갈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되게 맛있어요. 아 근데 저는 숯불 닭갈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양념 닭갈비를 말하는 거예요. 잠봉 바게트는 그 저희 집 근처에 배달시켜 먹는 데가 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진짜 여기서 엄청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그냥 배달을 해 먹었다 하면 거의 여기서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어제도 시켜 먹었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게트에 버터 좀 바르고 잠봉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빵이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음, 빵이다. 이거는 결국 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빵일 거예요. 빵이 그쵸, 맛있는 그쵸. 거예요. 바게트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만 먹기에는 죄책감이 드니까 샐러드랑 치즈랑 끼워 넣어서 먹습니다. 정말 자주 먹고 많이 먹었어요. 빵, 진짜 자타공인하는 빵순이고요. 빵 되게 많은 걸 잘 먹어요. 마파두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문어 요리도 너무 좋아해서, 감자랑 문어랑 같이 해가지고 먹는 거 너무 좋은데, 문어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마가 오셨을 때 엄마 찬스로 자주 먹는 편이고, 미역국은 생각 못 했는데 동동자기님이 이따 말씀하실 거지만 저도 미역국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엄마가 어렸을 때 너는 아프면 미역국만 해주면 다 낫는다고 할 정도로 미역국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미역국은 소고기 미역국만 취급합니다. 조갯살 취급하잖아요. 미역국 아니에요. 소고기 들어가야 되는 게 미역국이고요. 사실 저희 아빠 고향에서는 옥돔을 넣어 먹어요, 미역국에. 근데 그거는 못 먹어요, 저는. 비려가지고. 싫어하는 음식은 초코빵, 초코 케이크, 초코 아이스크림 안 좋아합니다. 생각해봤는데 저는 초콜릿은 좋아하거든요. 초코 우유도 아까 핫초코 소개시켜드렸지만 초코 우유도 가끔 먹어요. 근데 초코빵, 특히 초코 케이크를 너무 싫어해요. 초코 크림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줄 정도의 사이면 제가 이걸 말했을 거거든요. 나는 초코 케이크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일 선물로 뭔가 초코 케이크나 이런 걸 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다라고 간주할 정도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초코 케이크를. 그럼 분노 일기에다가 써야겠네요. 띵띵띵. 생일에 제가 초코 케이크를 줌. 제가 안 그래도 그 분노일기 저도 써보려고 하거든요. 네, 꼭 적어놓겠습니다. 생선 조림. 이거 아까 제가 방어 조림을 추천하긴 했지만 대다수의 생선 조림은 못 먹어요. 갈치 조림, 고등어 조림 진짜 안 좋아하고 비려서 잘 못 먹거든요.
저도 못 먹는데 전 없어서 못 먹어요. 아, 그러시구나. 너무 슬프다. 좋아하시는구나. 네. 전 안 먹어요. 안 먹고. 저 건포도 너무 싫어합니다. 코스트코에 그래놀라 시리얼 파는 게 있거든요. 그 되게 저렴하고 맛있어요. 근데 거기 건포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건포도 그거 다 골라내고 먹어요. 최근에는 이제 안 사 먹는데 그거를 이제 먹을 때는 건포도 다 골라내고 먹어서 엄마가 쟤는 진짜 별나다. 대부분의 것은 잘 먹는데 건포도는 그러면 만약에 초코 케이크, 네, 생선 조림, 네. 건포도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하나는 먹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뭐를 먹을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어려운데? 생선 조림 한 입 하겠습니다. 괜찮을 수도 그렇군요. 있으니까 생선 조림은 덜 비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방어 조림도 생선 조림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못 먹는 게 있는데 생낙지랑 선짓국 못 먹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드시는 분들 존경하는데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가장 복잡했던 요리로 동파육. 그거를 이제 동파육 맛이 나서 동파육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동파육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기를 일단 삶고 얼음물에 넣어서 기름을 제거하고 또 다시 삶고 또 냉장고에 숙성시켰다가 또 다시 졸이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엄청 복잡했던 기억이 나고요. 왜 쇼츠나 이런 데 보면 야채찜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생야채를 먹는 것보다 찐야채를 먹는 게 되게 더 속이 편하대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유튜버들이 막 너무 맛있어요. 뭐 이걸로 막 몇 끼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먹고 싶은 것은 지코바 치킨인데 욕망을 절제한다는 의미에서 참고 있고요. 잠봉 바게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것은 코스트코 마르게리타 피자인데요. 그리고 리코타 치즈가 올라가 있는 그 한쪽을 기준으로 한 손바닥 한 3분의 2? 손바닥 하나 정도는 되거든요. 저 6개가 한 12,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다 잘라서 냉동해 놓고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먹는데 가끔 피자 먹고 싶을 때 되게 맛있어서 자취생들한테 추천합니다. 자취생들 피자 먹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네. 저도 일단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맛있는 게 많긴 한데, 막 엄청 맛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살다 보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몰라요. 자극의 역치가 이제 점점 높아져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맛있는 게 많긴 하지만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이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생각했어요. 뭐가 맛있지? 정말 가장 맛있는 게 뭘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러 번 먹어도 질리지 않고 가끔 또 먹고 싶고 내가 언젠가 너무너무 그리워할 것 같은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엄마가 만든 열무김치예요. 근데 열무김치가 이제 또 열무가 나오는 철만 먹을 수 있고 여름에 먹는 음식이고 엄마가 하는 열무김치가 약간 물김치와 그냥 김치 사이의 김치거든요. 그 국물이 있는데 그 국물이 맛있겠다.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물김치는 국물이 되게 많아서 그걸 이렇게 떠먹고 막 이러는데 그 국물이 좀 있지만 그게 떠먹는 용의 국물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김치보다는 물이 좀 있고 그다음에 맵지 않게 하거든요. 고춧가루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동치미 느낌인데 하여튼 하는 그 열무김치랑 좀 달라서 제가 밖에서 먹어 본 적이 없는 열무김치거든요. 저희 엄마가 만드는 게.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열무철 되면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고 받아오고 이래서 근데 제가 그 요리를 아주 가끔 하는데 하는 걸 뭐 싫어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귀찮아가지고 시간이 없고 그리고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요리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요리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약간 이 얘기를 하면 가끔씩 사람들이 오열하기도 하는데 언젠가 엄마의 음식은 못 먹잖아요. 언젠가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오면 나는 저것을 영원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진짜 영원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배워놔야겠다. 나는 저게 너무 먹고 싶을 것인데 영원히 못 먹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니까. 물론 이제 엄마가 없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 엄마가 해주던 음식 그 맛을 다시는 맛보지 못한다는 게 그게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열무김치랑 뭐 몇 가지 등등이 이제 좀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엄마랑 완벽하게 그 맛이 똑같지 않더라도 언젠가 내가 먹고 싶을 때 살 수 없으니까 내가 해 먹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배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한 지 지금 한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배워서 배우러 가야겠죠? 네, 제가 한번 배우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열무김치는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게 엄마들의 레시피의 특징이 이게 계량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럼요, 문제야. 그럼요. 계량이 잘 안 돼 있어. 뭐, 이 그게 정도 넣으면 돼. 포인트긴 뭐 한데, 이러고. 그 계량을 사실은 어디다 메모를 해놔야 그 맛이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실 때 저울을 가지고 가셔서 넣기 직전에 저울 달아서 계속 제, 메모를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추가하면 또 그때 또 다시 재서 음, 넣고 이렇게 해서 노트를 한 다음에 먹었을 때 그 맛이 나면 한번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레시피가 생기지 않을까요? 약간 실험하듯이. 그쵸.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배워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약간 걱정되는 건 김치 같은 것도 많이 담아야 되니까. 이 조금 담을 때와 많이 담을 때 맛이 다르잖아요, 김치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지만, 여튼 올해는 한번 물어볼까 싶어요. 여름에 열무철이 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거 최근에 제가 또 엄청 음식에 잘 질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오래 잘 못 먹어요. 우리 엄마가 항상 저에게 아주 나쁜 버릇을 갖고 있는데 음식을 이렇게 여러 번 먹으면 안 먹으려 그러고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 잘 안 좋아해서 안 먹고 이래서 엄마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최근에 이제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구운 계란이에요. 구운 계란, 아침으로 구운 계란이랑 과일, 이렇게 과일은 이제 철철이 아무거나 이제 그때 맞는 과일로 바꾸는데 그렇게 그걸로 아침을 먹거든요. 구운 계란이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삶은 계란은 먹으면 질리거든요. 근데 구운 계란 안 질려요. 왜 그 차이가 뭘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운 계란은 조금 더 식감이 좋아요. 그게 굽다 보니까 단백질이 조금 더 응축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쫄깃쫄깃해서 식감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맛은 사실 똑같을 텐데 구운 거나 삶은 거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운 계란은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 구운 계란과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것은 커피가 되겠죠?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커피를 하루에 일단 최소 한 잔은 먹고 많이 먹을 때 세 잔, 네 잔도 마시는 것 같고요. 회사에 가면 커피 메이커에 내려서 먹고 저는 그 커피 메이커에 내린 그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끔 그거 컨퍼런스 커피라고 말하는데 컨퍼런스 가면 왜 큰 통에다가 넣어서 그냥 그거 다 내린 커피잖아요. 필터한 커피잖아요. 그냥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그 커피를.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 커피를 좋아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먹고 사 먹을 때도 있고 집에서는 모카포트가 있긴 하지만 모카포트를 또 내리기 위해서는 커피를 갈고 모카포트에 넣고 그것을 또 내리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귀찮아서 주말에만 가끔 모카포트로 먹고 거의 그 드립백을 사서 먹어요. 그게 편해서. 그래서 커피를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구운 계란은 사 드세요? 네, 사서 먹어요. 제가 못 구워요. 근데 아, 집에서 구울 수 있죠. 밥솥 있으면 할 수 있죠. 네네네네. 저희 엄마가 근데 예전에 저희 해주셨던 것 음, 같아요. 에어프라이어도 할 수 어때? 있대요. 아, 진짜? 안 네. 터지나? 안 터질까요? 안 터진대요. 그러니까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한번 무조건 터지는데 그쵸. 에어프라이어는 전자레인지 맞아요. 네, 잘 된다 하더라고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서 먹고요. 근데 사서 먹다 보니까 구운 계란도 그 브랜드에 따라서 이게 약간 그 조금 다른데 잘못 사면 아주 건조한 바싹 마른 그런 구운 계란이 와요. 그런 거 좀 맛이 없고 그래도 좀 촉촉함이 남아있는 그런 이제 여러 브랜드를 시도해보고 약간 촉촉한 애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을 사 먹고요. 염도도 귀찮아가지고 제가 다르지 않아요? 염도는 요즘에는 거의 소금 안 들어간 것들이 거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편의점에서 두 개 사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좀 모르겠는데 그냥 마트에서 10개, 뭐 20개 이렇게 샀을 때는 염도는 거의 소금 없이 구운 것 같았었어요. 아, 제가 시도를 해보죠. 집에서 하는 것을. 전기밥솥은 일단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 오쿠 아시죠? 오쿠. 그 어머님들의 필수품 그 오쿠로 구워주시는데 그걸로 구우면 되게 촉촉하고 맛있어요. 우리 아까부터 이제 샌드위치 얘기가 되게 많이 나는데 저 샌드위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샌드위치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잠깐 영국에서 한 1년 산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도 질리지 않고 매일매일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거기 이제 영국의 샌드위치 파는 그냥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체인이 있어요. 브레따 망제라고. 지금 아마 브레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PRET에서 점 딱 찍어 있고 그거 옛날에 원래 이름은 브레따 망제였거든요. 브레따 망제 샌드위치 진짜 좋아했어요. 그냥 그게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체인점이에요. 체인점 아무 데나 있고 그냥 이제 샌드위치 냉장고에 막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샌드위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그런 샌드위치가 없어요. 왜 없을까? 이게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데 빵의 차이인 것 같다라고 아까 우리 그 루아 자기가 얘기하면서 좀 느낀 것 같은데 그런 바게트나 아니면 식사빵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건데 한국에서는 식사빵이 좀 단 것 같고요. 식사빵이 일단 잘 없고 그 한국 식빵을 많이 쓰는데 한국 식빵이 달고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들거든요. 빵의 차이인 것 같고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일단 그 서양에 가면 서양이란 말 했으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에 가면 치즈나 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변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햄 이런 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서브웨이 가면 햄 종류도 많고 안에 들어가는 게 많아서 저는 서브웨이도 좋아하거든요. 그 서브웨이를 가끔 가는데 뭔가 한국에 그 딱 마음에 드는 샌드위치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한국 왜 이렇게 샌드위치 비싼지 모르겠어요. 샌드위치 막 맞아요. 2만 원씩 하고 진짜. 막 15,000원, 2만 원씩 하고 최근에 그저께 제가 어디 광화문에 되게 괜찮은 브런치 집을 갔는데 그 브런치가 되게 맛있어서 그 집 샌드위치도 맛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이름이 모브였나?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제가 모브 다음에 맛있어요. 공유할게요. 모브 샌드위치 맛있어요. 모브 맞아? 네, 모브 맞아요. 되게 샌드위치 맛있어요. 맛있어가지고. 모브 맞아요. 그 분위기도 샌드 너무 약간 유럽에 있는 브런치 카페 같은 맞아요. 느낌이라갖고 되게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옆에 나무 사이로라는 카페도 되게 괜찮아요. 저 나무 사이로 좋아해요. 네. 음, 그 카페 거기 너무. 좋아하죠.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샌드위치는 그 김영모 빵집의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어요. 김영모 빵 그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국에 빵 명장이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음. 김영모인데 김영모 빵 웬만하면 다 평타 치는데 제 생각에는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음.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그 소스와 그 바게트와 그 햄의 조화가 아주 맛있는. 그리고 가격이 제 기억에 제가 처음 먹었을 때 6,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음. 거의 막 한 30cm가 넘는데 6,500원이면 진짜 싼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해도 9,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너무 맛있는 어. 샌드위치를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그 빵도 맛있고 그래서 저는 김명모 빵집의 샌드위치를 근데 한국 지금의 그 트렌디한 약간 잠봉베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지. 음. 그래도 그 약간 좀 클래식한 샌드위치 같아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검색해 봐야겠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그 홍걸자기처럼 스시를 좋아하는데 스시가 정말 가격과 맛이 비례하는 음식이거든요. 보통의 이제 많은 음식은 물론 이제 비싸면 대체로 맛있긴 하지만 그게 비례까지는 아닌데 스시는 그 생선의 질이 되게 가격과 밀접해서 그런지 비싸면 맛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정 금액 그 이상이면 막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막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한 미들급 막 이렇게 급 막 나누잖아요. 그런 게 5만 원에서 7만 원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 오마카세로 먹으면 그 정도 넘으면 되게 그냥 맛은 있거든요. 그치만 이제 뭐 싼 것도 맛있는 집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집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비싸면 맛있어서 비싼 스시를 좋아하지만 자주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성공해서 비싼 오마카세 먹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비싼 오마카세 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홍걸 자기한테 비싼 오마카세 사줄 수 있는 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스시집들 발견하고 그 좀 이제 가성비 있고 맛있는 데 발견하면 되게 가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홍걸 자기님이 스시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알았으면 만났을 때 스시집 갈 걸 그랬네요. 다음에 할 수 특히 있도록 하고 좋아하는 종류가 있으세요? 근데 흰살 생선들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참치도 좋아하고 흰살 생선들 좋아해요. 도미 뭐 이런 거.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양념된 생선들은 그렇게 안 좋아해서 저는 장어를 딱 좋아하지 않거든요. 장어 초밥 이런 것들은 아, 양념 안 되고 그 하얀 아이들 그 순수한 애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의 이번 달에 소비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철 과일들을 되게 좋아해서 맛있는 과일을 구하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항상 그 카르텔을 저도 뚫고 싶어요. 그 과일 카르텔. 우리 엄마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엄마는 부산에 사시기 때문에 부산에 갈 수는 없고,
그 또 거기는 뭐 이렇게 택배 이런 걸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사서 보내거든요. 엄마가 다시 보내거든요. 그래서 철철이 엄마한테 뭘 사달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엄마가 보내주면 감사히 받는데 그 카르텔에 제가 이제 끼어들 순 없고 저만의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이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농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 농장 자주 가던 데가 있어서 여름 되면 복숭아 사러 가고 최근에 저희 이제 다른 직원들이 딸기 농장을 하나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계속 사러 가길래 딸기 사냥할 때 나도 데리고 가라. 왜 빼고 가냐? 이러고 따졌더니 3월 16일까지라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3월 16일까지 판대요. 그러니까 딸기철이 어, 끝나니까 다음 주쯤에 아마 딸기 농장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농장에서 사면 그래도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싱싱해서 그런지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맛있어서 그렇게 농장 가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이제 토마토 끝나면 여름이 이제 되면 과일이 많아지잖아요. 뭐 복숭아도 나오고 자두도 나오고 참외가 초여름부터 음, 나오던데. 맞아, 맞아. 참외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철이 또 없을 때는 그런 수입 과일들을 먹어주면 돼요. 오렌지 이런 아이들, 맞아요, 맞아요. 체리 뭐 이런 거 체리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요리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없고 남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 요리를 하면 그 다음날도 먹고 이러는데 제가 매일매일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뭘 하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요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최근에는. 또 그나마 이제 제가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식 카레? 근데 사실 이게 요리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런 게 카레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식 카레 그 페이스트만 사면 웬만하면 맛있어요. 그냥 안에 아무거나 넣어서 끓이면 맛있는데 그래도 이제 일본식 카레 좋아해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법 뭐 이런 거 레시피들을 좀 검색해 봤더니 토마토 페이스트를 좀 넣으면 맛있고 이제 양파를 미리 카라멜라이즈 해서 미리 볶아서 갈색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하면 또 맛있고 뭐 그런 소소한 팁들이 있어요. 그리고 닭 다리살 같은 거 사서 구워서 이렇게 넣어도 맛있고 그런 것들을 가끔씩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식 카레는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시죠? 일본식 카레는 김치랑 같이 먹어야 맛있습니다. 카레는 김치랑 먹어야 돼요. 깍두기가 사실 더 맛있는데 그 깍두기 없으면 그냥 김치랑 먹고 정말 일본 애들은 그걸 왜 모를까? 나 너무 알려주고 싶어. 김치랑 먹으면 맛있다. 알려주고 싶지만 그들은 또 그들만의 먹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 말고는 요즘에 거의 요리를 안 해서 잘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안 하니까. 대신 이제 밀키트를 자주 먹거든요. 밀키트는 1인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들기 너무 어려운 음식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놔서 사서 시도해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 최근에 최연석 셰프가 내놓은 밀키트들을 여러 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저는 약간 최연석 셰프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분 그냥 요리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더라고요. 밀키트가 다 기본 이상 맛있어요. 뇨끼도 먹어봤는데 뇨끼도 되게 맛있었고 가리비 뭐 이런 거 먹어봤는데도 맛있었고 트러플 들어간 것도 맛있고 진짜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밀키트 이렇게 집에다 놓으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최현석 셰프의 밀키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리를 잘 안 하긴 하지만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리책을 샀어요. 풍미 마스터 클래스라고 이게 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간단한 요리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 메뉴들이 특이해요. 구운 대파 비네그레이트, 소당 옥수수 살사와 또르티아 칩, 생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또 뭐 있지? 올리브 파슬리 볼과 구운 복숭아 막 이렇게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요리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그 철에 나오는 채소와 구하기 좀 쉬운 요리 재료들로 풍미를 살리는 그런 요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제가 엔초비 배 샐러드라는 걸 시도를 했어요. 지금 이제 배철이 끝났는데 배가 많이 나오던 시절이라서 엄마가 배를 주셨는데 제 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싫어하진 않는데 그 서걱서걱하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먹어요, 배를. 배는 또 크잖아요. 커서 이거를 먹으려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맞아요. 여기에 엔초비 배 샐러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하는 것을 맛없는 배가 좀 많잖아요. 사실 배가 퀄리티의 좋고 나쁨이 좀 커서 편차가 커서 이거를 이제 먹는 방법으로 소개를 한 건데 저는 맛있는 배로 했어요. 엔초비랑 배랑 민트랑 레몬즙 뭐 이런 것들을 샐러드로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엔초비랑 민트
레몬즙, 올리브유 뭐 이런 거 넣어서 이제 드레싱을 만들어서 넣는 건데 되게 이국적이고 엔초비가 짜잖아요. 그리고 배는 달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되게 맛있어서 되게 신기한 맛이었어요. 처음 먹어본 맛인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고급진 맛이라서 괜찮은데라고 생각했고 어렵지도 않고 한 10분이면 만들고 대신 이제 재료가 좀 막 민트도 사야 되고 엔초비도 사야 돼서 좀 귀찮긴 하지만 만들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철이 끝나면 참외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 비슷하니까. 딱딱하고 참외도 맛없는 거 사면 되게 맛없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저는 참외를 별로 안 좋아하죠. 이유가 제가 오이를 싫어하는데 그 오이의 친척들이 있어요. 같은 오이과 애들 이게 오이가 과인지 뭔지 뭐 속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오이 그 비슷한 애들 수박, 참외 멜론까지. 멜론은 그나마 조금 괜찮긴 한데 멜론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오이 친구들을 싫어합니다. 오이를 싫어하는 것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오이를 싫어하는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 DNA를 전 세계인이 랜덤으로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이를 싫어한다라고 해서 구글에 큐컴버 헤이터 검색해보면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 많이 있는 흔한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김밥 이런 데도 오이 들어가면 뭐 먹긴 먹는데 너무 크면 빼서 먹고 냉면 같은 데도 오이 건져내고 먹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물고기들 요리들 중에 물고기를 생으로 먹거나 제가 스시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생으로 먹거나 구워서 먹는 건 괜찮은데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물고기들을 안 좋아해요. 생선이 들어간 국탕, 그다음에 조림도 그닥 안 좋아하고 무화 자기와 비슷하게 조림도 안 좋아하고 물에 빠진 고기들 안 좋아합니다. 원래 물에 빠진 그냥 육고기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건 요새 먹어요. 왜냐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피클도 안 좋아하세요? 네, 피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서브웨이 가면 피클 빼달라 그래요. 오이와 피클을 빼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뜨끈하게 끓인 맑은 지리도 안 좋아하세요? 지리를 먹긴 먹어요. 그거를 아주 싫어하고 이렇진 않은데 너무 먹고 싶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메뉴가 있다면 다른 메뉴를 먹을 거예요, 아마. 보쌈은 드세요? 예, 예, 보쌈. 보쌈 먹어요. 그래서 육고기들은 먹어요. 물에 어, 빠져도. 좋아해요, 고기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수박, 참외, 메론인데 거의 세 개 다 말씀하셔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다 다른데? 그 오이도 원래 안 먹었었는데 어렸을 때 DNA를 이겼나? 오이를 요즘 최근에는 먹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싫어하셔서 지금 너무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근데 저는 오이를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현정자기님을 통해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어, 오이 친구들을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 응. 수박이랑 멜론이랑. 그래서 저는 저게 어센틱하다. 아니, 싫어할 거면 그 가족까지 다 싫어해야지. 약간 요런 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사람들 중에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이만 싫어한대요, 오이만. 수박은 아, 먹는데요. 그래서 너는 찐이 선택하지 아니다. 않다. 무슨 박 이게 다 같은 그거잖아요. 참외 뭐 이런 박들 종류가 끝맛이 약간 그 시원한 맛이 있어요. 오이 같은 그 시원한 맛.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정자기님을 제외하고 그냥 오이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텐틱한 오이 헤이터가 아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맛 추구하는 거네. 약간 이렇게. 단맛 추구, 맞아요. 근데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 물에 빠진 물고기 제가 제일 지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쌍둥이다. 저는 근데 아, 원래 사실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냥 모든 걸 다 잘 먹고 좋아하고 웬만하면 주는 대로 먹는 편이어서 저희 엄마가 저 키울 때 되게 편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든 그냥 잘 먹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맛있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아는 가장 맛있는 거는 제가 지금은 그래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이랑 한국이랑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사 먹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뭔가 엄마가 해준 음식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못 하셔서 그러는 건 아니고 요리 잘하시는데 근데 사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미국에서 먹을 때 맛있었던 거는 돈 안쥐라는 식당에 가면 발음도 어려운 크라상tem먼 샐러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시킬 때도 그냥 the salad that starts with C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왠지 못 읽겠어가지고. 근데 여기 원래 돈안지라는 식당이 저희 다 아는 그 공동 지인 중 한 명인 콩걸자기님의 이웃 주민이신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뉴욕의 도난지라는 식당이 되게 유명하다. 라자냐를 겹겹이 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아서 만들어서 되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2인분 기준으로 팔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못 가서 먹는다. 근데 그 예약을 하려고 그 미국의 레지라는 우리나라 치면 캐치 테이블 같은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다운이 된 거예요. 접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워크인을 했는데 되게 운이 좋게 자리를 잡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라자냐랑 이 샐러드를 먹고 있길래 우리도 한번 샐러드를 먹어보자 해서 시켰는데 국화 잎 샐러드거든요. 국화 잎으로 만든 샐러드인데 그 위에 파마산을 엄청 많이 올리고 튀긴 잣 같은 걸 올려놔서 그 약간 크런치한 맛이 있어요. 근데 제가 먹으면서 샐러드를 다시 먹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체면을 다 잃고 그걸 정말 바닥까지 다 끌고 먹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웨이터분이 오셔서 이제 다 먹은 것 같으니까 이거 가져갈게 했는데 아니 우리 이거 바닥까지 다 더 긁고 먹어야 된다고 그 사회적 체면을 버리고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사실 그 도난지에 있는 그 라자냐는 그냥 뭐 아주 특별한 맛은 아니나 이 샐러드는 정말 세상에서 제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는 음식 중 하나고 맛있었던 이유는 국화 잎 때문이에요? 저 치즈 때문이에요? 소스 때문이에요? 그거를 진짜 뭔가 딱 먹어보면 그 세 가지의 조화가 너무 완벽해요. 약간 향긋한 향이랑 쑥갓 같은 맛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눈꽃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 파마산 치즈도 너무 딱 적당히 짭조름하게 맛있고 근데 또 거기에 또 크런치한 그 견과류 튀겨진 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맛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둘이 먹고서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다른 에피타이저도 먹었었는데 다른 에피타이저는 그냥 고급 식당 가면 뭐 나오는 뻔한 맛이다 이랬는데 약간 샐러드는 먹고서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부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꼭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식당 중 하나고 그리고 저는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피자 중에서 그냥 화덕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화덕 피자 말고 이건 프린스 스트리트 피자라고 그냥 길거리에 파는 네모난 피자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페퍼로니 피자가 정말 맛있어요. 그 소스가 약간 육즙이 들어간 소스여서 토마토 소스부터가 너무 우선 감칠맛 나게 맛있는데 그 위에 올라간 페퍼로니도 짭조름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 두 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방이 샤브샤브 칼국수라고 이제 저의 소울푸드인데 등촌 샤브샤브 그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방이 샤브샤브 칼국수가 그거의 원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이동에 살아본 적도 없고 방이동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마치 고향의 맛이다라고 느끼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나와서 이제 샤브샤브를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칼국수를 주세요. 그럼 또 칼국수를 또 먹어. 또 칼국수 먹고 나면 엄청 센 불에 볶아주시는 그 계란 볶음밥이 있어요. 또 그것까지 딱 먹고 나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로 시작해서 탄수화물로 끝나는 그 아름답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가서 먹는 곳이기도 한데 방이 샤브샤브 칼국수 꼭 먹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면 제가 이렇게 뭐 항상 뭘 사 먹진 않고 미국에 있으면 대부분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해 먹는 요리는 유튜버 중에 오눅이라는 분이 계신데 오눅 씨가 알려주신 루꼴라 새우 파스타라는 파스타가 있는데 그 파스타를 5년 전쯤에 업로드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미국에 오고 나서 일주일에 두어 번은 이걸 먹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먹는데 정말 쉽고 간단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여서 새우 루꼴라 파스타를 진짜 많이 해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들기름을 항상 사와요. 미국에서 들기름 구하는 게 되게 힘든데 그 들기름 메밀면을 해 먹는 게 저의 이제 거의 주식인 것 같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점심 아니면 저녁은 이걸 꼭 먹게 되는 것 같고 로아자기님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미역국 같은 이제 국 종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둘 다 되게 끓이기가 너무 쉬워요. 재료만 있으면 대충 볶다가 물 넣고 육수 캡슐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넣고 하면 거의 한 3, 4일은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종류를 많이 해 먹는 것 같고 특히 겨울에는 이거를 딱 한 번 끓여놓으면 며칠은 먹을 수 있고 동시에 따뜻한 음식이니까 겨울을 나기가 참 좋은 음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간단하지만 오래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좀 많이 해 먹고 있고 이 네 가지 다 거의 한 최근 한 3, 4년 동안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저는 핸드드립 커피를 진짜 많이 먹고 웬만하면 집에서 커피를 먹자. 왜냐면 밖에서 사 먹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 와서 좀 깨닫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핸드드립 커피를 진짜 많이 먹고 이제 홈메이드 샌드위치 진짜 그냥 간단하게 햄이랑 치즈랑 양상추 같은 것만 넣어서 먹는 홈메이드 샌드위치도 많이 먹고 근데 저는 이제 직장에 계속
밥을 싸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짜 간단하게 싸갈 수 있는 음식을 많이 하는데 주로 홈메이드 샌드위치를 많이 싸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근데 음식에 크게 호불호가 없는 사람이어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 음식이 페어리 브레드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잠깐 호주에 살았었던 적이 있는데 호주 생일 파티에 가면 항상 그 식빵 위에 이렇게 스프링클을 뿌린 되게 요상한 음식을 항상 거기다 뭐 이렇게 대접을 해요. 모든 아이들. 이게 국민 간식이에요. 호주 아이들의 국민 간식인데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타임스 기사를 읽다가 그거를 페리 브레드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굽지 않은 식빵 위에 버터를 바른 후에 스프링클을 올려 먹고 이제 애들 보통 생일 파티는 야외에서 하니까 그 야외 그 햇빛 때문에 그 위에 스프링클이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요. 그러면 약간 뭔가 불량식품 같은 맛이 나는데 되게 달달하고 되게 부드럽고 버터가 있으니까 그 빵이니까 뭐 이제 촉촉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엄청 녹아서 엄청 달달한 식빵이 되면 그거를 애들이 되게 막 맨손으로 집어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친구 생일 파티에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하려면 그 생일 파티에 가야지 그 느낌이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햇빛에 딱 적당한 온도로 버터랑 그 스프링클이 녹아서 그 식빵에 흡수되는 그 맛이 그 나이 대에만 정말 사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해봤더니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옛날 같은 그 맛은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제일 간단한데 기억에 남는 음식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안 먹는 걸 생각해봤는데 진짜 안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전 진짜 주면 다 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근데 오늘 처음으로 홍갈자기님이 말한 그 곰달걀은 진짜 못 먹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찾아보고서. 그거는 진짜 아니, 없다. 일단 먹어봐야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다, 아니야, 먹을 수 아니야, 없다고 할 거 아니야.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알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음식에 대한 불호가 생긴 것 같은데, 못 먹는 게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잘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좀 무서워하거나 먹기 좀 두려워하는 거는 통조림에 들어있는 어류를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릴까 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말려져 있는 어류 같은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과메기를 이렇게 말려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장벽이 되게 높더라고요. 이거를 굳이 먹어야 되나 싶은 좀 마음이 들어서 네, 그거는 좀 어려운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쥐포 오늘 괜찮습니까? 쥐포, 뭐 황태 이런 거는 괜찮은데 건조했는데 촉촉하잖아요. 음, 음. 그 개념이 저한테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건조했는데 촉촉하지? 네, 뭐 워낙 모든 걸 잘 먹기 때문에.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건달걀은 못 먹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다 먹어서 없애드릴게요. 제발. 말린 생선, 물에 빠진 생선, 이런 거, 오이, 참외, 제가 다 먹어서 없애드릴게요. 근데 생각하면서 되게 옛날에 먹었던 걸 많이 찾아보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다양한 걸 먹고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전 되게 단조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부지런하게 많이 먹고 다녔구나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런 명언이 있죠.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몸과 마음으로 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명언인데요. 뭐 음식을 주제로 거의 지금 2시간 동안 어머. 얘기하면서 다들 잠깐씩 마이크를 끄고 다들 뭐를 드시더라고요. 저도 먹었지만. 당이 너무 진짜 떨어져가지고. 정말 음식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동동자기님의 사행시로 이번 에피소드를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띄워드리면 될까요? 네, 근데 오늘 띄우기 전에 이 사행시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랑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나온 내용을 다시 각색해서 사행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아, 아! 기,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환절기. 자, 자꾸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요즘. 기. 기분이 다운만 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아주 근데 긍정적이네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힘들다 이랬더니 친구가 우울하기만 한 것보다는 오락가락하는 게 낫다라는 굉장히 맞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서 그거를 보고 다시 웃음을 되찾아서 하루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환절기가 되면 봄이 오면 또 약간 싱숭생숭해지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분에 압도되지 말고
우울하기만 한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한 달을 잘 보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행시 만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우리 네. 따뜻한 3월 말에 바이바이. 만나요.